황혼의 덧 구독과 좋아요는 사연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1장. 가을비가 내리는 오후, 김영숙은 남편의 3년 기일을 맞아 성당에서 나오고 있었다. 검은 우산 아래 그녀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지만 여전히 고운 면모를 간직하고 있었다. 60을 넘긴 나이에도 그녀의 몸짓에는 한때 무용수였던 우아함이 남아있었다. 영숙아. 뒤에서 들려온 익숙한 목소리에 영숙은 천천히 돌아보았다. 비에 젖은 거리 너머로 한 남자가 서 있었다. 잘 차려입은 정장, 은발이 섞인 머리, 그리고 40년 전과 똑같은 그 눈빛. 박성철이었다. 성철. 오빠. 두 사람은 시간이 멈춘 듯 서로를 바라보았다. 마치 고등학교 교실에서 처음 만났던 그날처럼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성철은 조심스럽게 다가와 영숙의 우산을 받아들었다. 이렇게 우연히 만나게 되다니. 정말 오랜만이야. 영숙은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그동안 잊고 지냈던 설렘이 가슴 한편에서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성철의 목소리는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따뜻했고 그의 눈빛에는 변하지 않은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차라도 한잔할까? 할 얘기가 많을 것 같은데. 영숙이 망설이는 사이 성철 뒤로 한 여자가 다가왔다. 명품 핸드백을 든 우아한 여인 이정희였다. 영숙의 고등학교 동창이자 오랜 친구였던 그녀가 성철의 팔을 자연스럽게 끼며 말했다. 여보, 누구세요? 아, 정희야. 영숙이다. 너도 기억하지? 정희의 얼굴에 순간 미묘한 표정이 스쳤다. 놀람과 당황, 그리고 알 수 없는 경계심이 뒤섞인 표정이었다. 어머, 영숙이. 정말 오랜만이네. 이렇게 우연히 만나다니. 세 사람은 어색한 침묵 속에 서 있었다. 과거의 기억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고등학교 시절 영숙과 성철 사이의 풋풋한 사랑, 정희의 질투 어린 시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끝내버린 영숙의 갑작스러운 사고.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세 사람의 운명은 다시 한번 복잡하게 얽히기 시작했다. 2장. 며칠 후 정희는 영숙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다. 강남의 고급 아파트. 넓은 거실에는 성철의 성공을 증명하는 각종 상장과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정희는 정성스럽게 차를 우리며 영숙을 맞았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정말 우연이었어. 성철 오빠와 그렇게 만나게 되다니. 영숙은 찻잔을 들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정희는 잠시 손을 멈추고 영숙을 바라보았다. 우연이라. 글쎄, 이 세상에 진짜 우연이라는 게 있을까? 정희의 목소리에는 가시가 돋쳐 있었다. 영숙은 친구의 변한 모습에 당황했다. 학창시절 늘 밝고 활발했던 정희의 모습과는 너무 달랐다. 정희야, 무슨 일 있어? 왜 그렇게 말해?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옛날 생각이 나서. 정희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40년 전부터 쌓여온 감정들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영숙에 대한 열등감, 성철을 향한 일방적인 사랑,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든 비밀스러운 사건. 영숙아, 너 성철 오빠를 아직도... 뭘 말하는 거야? 우리는 그냥 옛 친구일 뿐이야. 하지만 영숙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다. 성철과 재회한 후 자꾸만 떠오르는 옛 기억들, 가슴 한구석에서 꿈틀거리는 설렘을 부정할 수 없었다. 옛 친구. 정희는 쓸쓸하게 웃었다. 그녀는 영숙이 모르는 진실을 알고 있었다. 40년 전 영숙의 사고가 정말 우연이었는지, 그리고 자신과 성철의 결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영숙아, 부탁이 있어. 성철이와는 거리를 두었으면 해. 우리 결혼 생활을 위해서라도. 영숙은 정희의 간절한 눈빛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왜 이런 부탁을 하는지 의아했다. 오랜 친구 사이인데 이렇게까지 경계할 이유가 있을까? 그날 밤 각자의 집에서 세 사람은 모두 잠들지 못했다. 3장.
영숙의 아들 민주는 어머니의 변화를 눈치채고 있었다. 평소보다 자주 창밖을 바라보고 옛날 사진첩을 뒤적이는 모습을 보며 무언가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변호사인 그의 예리한 관찰력이 작동하기 시작했다. 엄마, 요즘 무슨 일 있으세요? 별일 없어. 그냥 옛 친구들을 만나서 그래. 하지만 민주는 어머니의 말을 쉽게 믿지 않았다. 그는 어머니의 젊은 시절 사고에 대해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 유망한 무용수였던 어머니가 갑작스럽게 다리를 다쳐 꿈을 포기해야 했던 그 사건 말이다. 한편 성철은 영숙에게 계속 연락을 시도했다. 정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는 영숙과의 만남을 포기할 수 없었다. 40년 동안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사랑이 다시 꿈틀거리고 있었다. 영숙아, 내일 시간 있어? 우리 고등학교 근처 카페에서 만나지 않을래? 영숙은 망설였다. 정희의 부탁을 생각하면 거절해야 했지만 성철의 목소리를 들으면 자꾸만 마음이 약해졌다. 성철 오빠, 정희가 싫어할 것 같아서. 정희는 모르게 하면 돼. 우리 그냥 옛 얘기나 하자. 40년 만에 만났는데 그것도 안 되겠어? 결국 영숙은 만남에 응했다. 고등학교 근처의 작은 카페에서 두 사람은 마주 앉았다. 창 너머로 보이는 모교의 모습은 예전과 달라져 있었지만 두 사람 사이의 분위기는 40년 전으로 돌아간 듯 했다. 영숙아, 그때 사고 났을 때 정말 힘들었어. 병원에 가고 싶었는데. 성철의 말에 영숙은 고개를 들었다. 뭔가 이상했다. 자신의 사고 소식을 성철은 어떻게 알았을까? 당시 그들은 연락이 끊어진 상태였는데 민주는 그날 밤 어머니의 과거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오래된 신문 기사들을 찾아보고 당시 병원 기록들을 수소문했다. 변호사의 끈질긴 추적이 시작된 것이다. 사장. 민준의 조사는 충격적인 진실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어머니 영숙의 사고가 발생한 날 현장에는 또 다른 목격자가 있었다는 것을 발견한 것이다. 그리고 그 목격자의 진술에는 의문점이 많았다. 어머니, 40년 전 사고 당시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영숙은 아들의 진지한 표정을 보며 당황했다. 사실 그녀 자신도 그날의 기억이 명확하지 않았다. 연습실에서 나와 계단을 내려가다가 갑자기 넘어졌고 깨어났을 때는 병원이었다. 민준아,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보니? 제가 조사해본 결과 그 사고가 단순한 실수가 아닐 수도 있어요. 민준이 건넨 자료들을 보며 영숙은 경악했다. 당시 병원 기록, 목격자 진술, 그리고 사고 현장의 상황 등이 상세히 정리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의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었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사고를 만들었을 가능성을. 한편 정희는 영숙과 성철의 만남을 알게 되어 분노에 휩싸였다. 그녀는 40년 전의 기억을 떠올렸다. 영숙이 사고로 쓰러진 후 성철이 얼마나 괴로워했는지, 그리고 자신이 어떻게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 성철의 마음을 얻었는지를. 영숙이가 다시 나타나서는 안 돼. 절대로. 정희는 40년 전 자신이 저질렀던 일을 떠올렸다. 연습실 계단에 기름을 뿌린 것, 영숙이 넘어지도록 계획한 것, 그리고 그 후 성철에게 접근한 것. 모든 것이 계획적이었다. 성철 역시 예전과 다른 정희의 모습에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 결혼 40년 동안 정희가 보여준 모습들 중에 이해할 수 없었던 부분들이 하나씩 퍼즐 조각처럼 맞춰지기 시작했다. 그날 밤 영숙은 민준이 건넨 자료들을 다시 보며 충격에 빠졌다. 자신의 인생을 바꾼 그 사고가 정말 우연이 아니었다면, 그리고 그 뒤에 누군가의 계획이 있었다면. 전화벨이 울렸다. 성철이었다. 영숙아, 우리 만나서 얘기해야 할 것 같아. 정희에 대해 알아야 할 일이 있어. 5장. 깊은 밤 한강공원에서 영숙과 성철이 만났다. 성철의 얼굴에는 깊은 고뇌가 서려 있었다. 영숙아, 40년 동안 나를 괴롭혀온 진실이 있어. 성철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다.
영숙의 사고 당일 정희가 자신에게 했던 말들, 그리고 그 후 벌어진 일들에 대해 당시 그는 정희의 말을 믿었다. 영숙이 다른 남자와 사귀고 있다는 거짓말을. 정희가 그런 말을 했다고? 영숙의 목소리가 떨렸다. 가장 믿었던 친구가 가장 사랑했던 사람을 자신에게서 빼앗기 위해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다. 나는 바보였어. 정희의 말을 믿고 너를 의심했어. 그리고 내가 사고를 당했을 때도. 성철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40년 동안 자신을 괴롭혀온 죄책감과 후회가 폭발했다. 이때 민준이 가져온 결정적인 증거가 있었다. 40년 전 연습실 청소를 담당했던 할머니의 증언이었다. 그날 계단에 기름이 뿌려져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 직전에 정희가 연습실에 있었다는 것을. 모든 게 정희의 계획이었던 거야. 영숙은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순간 경악했다. 자신의 무용수 꿈을 빼앗고 사랑하는 사람을 빼앗고 40년간 자신을 속여온 것이 모두 정희의 계획이었다는 것을. 정희는 내 가장 친한 친구였는데. 영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배신감과 분노, 그리고 상실감이 밀려왔다. 40년간 잃어버린 시간들, 포기해야 했던 꿈들, 그리고 사랑했던 사람과의 이별. 모든 것이 한 사람의 이기심 때문이었다. 영숙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성철이 영숙을 껴안았다. 하지만 영숙의 마음속에는 이미 차가운 분노가 자리 잡고 있었다. 이제 정희와 끝을 내야겠어. 영숙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더 이상 과거의 순한 영숙이 아니었다. 40년간 억눌려왔던 분노가 폭발하려 하고 있었다. 복수할 거야. 정희가 내게 한 만큼, 아니 그보다 더. 6장. 영숙의 복수는 치밀하고 냉혹했다. 우선 그녀는 정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파악했다. 사회적 지위, 남편 성철, 그리고 완벽한 사모님으로서의 이미지. 첫 번째 타격은 정희의 사회적 평판에 가해졌다. 영숙은 민준의 도움을 받아 40년 전 사건의 진실을 언론에 공개했다. 유명 무용수였던 김영숙의 사고가 실제로는 치정관계에 얽힌 고의적 사건이었다는 충격적인 내용이었다. 이정희, 당신이 내게 한 일을 세상이 다 알게 될 거야. 영숙은 정희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정희는 당황했지만 여전히 뻔뻔함을 잃지 않았다. 영숙아,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증거가 있어. 증거. 충분히 있어. 40년 전 목격자도 있고 성철 오빠의 증언도 있어. 정희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설마 성철이 자신을 배신할 줄은 몰랐다. 두 번째 타격은 더욱 치명적이었다. 영숙은 성철과 정희의 결혼 과정에서 숨겨진 비밀들을 파헤쳤다. 정희가 임신을 거짓으로 꾸며 성철과 결혼했다는 사실, 그리고 실제로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었다는 진실까지. 성철은 모든 진실을 알고 나서 정희를 대면했다. 정희야, 40년간 나를 속였구나. 여보, 내가 어쩔 수 없었어. 당신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 이게 사랑이야? 다른 사람의 인생을 망치고 나를 속이고 거짓으로 살아온 게 사랑이라고. 성철의 목소리에는 깊은 실망과 분노가 담겨 있었다. 40년간 자신이 믿어왔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충격이 그를 짓눌렀다. 정희는 무릎을 꿇고 애원했지만 이미 늦었다. 성철은 이혼 서류를 내밀었다. 이제 끝이야, 정희야. 영숙은 모든 것을 지켜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묘한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복수가 끝나고 나니 남은 것은 무엇일까? 민주는 어머니의 변화를 걱정스럽게 바라보았다. 복수에 사로잡힌 어머니가 예전의 따뜻한 모습을 잃어가고 있었다. 7장. 모든 진실이 세상에 알려지자 정희는 완전히 무너졌다. 사회적 지위는 물론이고 남편마저 잃게 된 그녀는 영숙을 찾아갔다.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기 위해서였다. 영숙아,
제발 용서해줘. 나는 정말 어리고 바보였어. 하지만 영숙의 마음은 돌처럼 딱딱했다. 40년간 쌓인 분노가 하루아침에 사라질 리 없었다. 용서? 40년 늦었어, 정희야. 나도 불행했어, 영숙아. 성철이 마음이 늘 너에게 있다는 걸 알면서도 참고 살았어.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정희의 눈물 어린 고백에도 영숙은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건 내가 선택한 길이야.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 이때 성철이 나타났다. 그는 두 여자 사이에 서서 깊은 한숨을 쉬었다. 이제 그만하자, 영숙아. 복수가 끝났으면 이제 그만 놓아줘. 놓아주라고. 40년을 기다렸는데. 영숙의 목소리가 떨렸다. 성철마저 자신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생각에 더욱 절망스러웠다. 민준이 어머니에게 다가갔다. 엄마, 이제 그만하세요. 복수가 엄마를 더 불행하게 만들고 있어요. 민준아, 너마저. 영숙은 고립감을 느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 정희는 마지막으로 모든 진실을 고백했다. 40년 전 사고를 계획한 것, 성철을 속인 것, 그리고 그동안 영숙을 견제하기 위해 했던 모든 일들을. 그녀의 고백은 끝없는 눈물과 함께 이어졌다. 내가 정말 미안해, 영숙아. 죽을 때까지 후회하며 살 거야. 영숙은 정희의 참회하는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분노와 복수심, 그리고 묘한 허무감이 교차했다. 성철은 영숙의 손을 잡았다. 영숙아, 이제 우리도 새로 시작하자. 40년을 잃었지만 아직 늦지 않았어. 하지만 영숙의 마음은 쉽게 정리되지 않았다. 복수는 끝났지만 진정한 평화는 아직 오지 않았다. 8장. 계절이 바뀌고 있었다. 차가운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이 찾아오고 있었다. 영숙은 한강을 바라보며 긴 생각에 잠겨 있었다. 복수를 끝낸 후 몇 달이 지났지만 마음의 평화는 쉽게 찾아오지 않았다. 민준이 어머니 곁에 앉았다. 엄마, 어떠세요? 마음이 좀 정리되셨나요? 민준아, 복수를 하고 나니 이상해. 후련하기보다는 공허해. 영숙은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다. 40년간 품어온 분노가 사라지고 나니 남은 것은 깊은 허무함이었다. 복수로는 진짜 치유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엄마. 민준의 말에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정의를 무너뜨리고 성철의 마음을 되찾았지만 잃어버린 40년은 돌아오지 않았다. 이때 성철이 나타났다. 그의 손에는 작은 꽃다발이 들려 있었다. 영숙아, 함께 걸을까? 두 사람은 강변을 따라 천천히 걸었다. 성철이 먼저 입을 열었다. 정희를 용서해주면 안 될까? 영숙은 놀란 듯 성철을 바라보았다. 용서라니. 정희도 나름대로 40년간 고통받으며 살았어. 그리고 우리가 계속 분노에 사로잡혀 있으면 남은 시간마저 의미 없어질 것 같아. 영숙은 성철의 말을 곱씹었다. 정희에 대한 분노를 놓아주는 것이 정말 자신을 위한 길일까? 며칠 후 영숙은 정희를 만났다. 초췌해진 정희의 모습을 보며 영숙의 마음에도 변화가 일기 시작했다. 정희야. 영숙아. 미안해. 나도 너무 가혹했던 것 같아. 정희는 울음을 터뜨렸다. 용서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던 일에 대해 영숙이 먼저 화해의 손을 내민 것이다. 영숙아, 정말 미안해. 평생 속죄하며 살게. 속죄보다는 이제 서로 남은 시간을 의미 있게 살자. 두 사람은 40년 만에 진정한 화해를 했다. 모든 비밀과 거짓이 사라진 자리에서 이뤄진 진실한 화해였다. 가을이 되었다. 영숙은 오랜만에 무용 연습을 시작했다. 비록 60이 넘은 나이였지만 몸은 아직 기억하고 있었다. 성철과 민준이 지켜보는 가운데 영숙은 천천히 춤을 추었다. 여전히 아름다워, 영숙아. 성철의 말에 영숙은 환하게 웃었다. 40년을 잃었지만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정희도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혼자가 되었지만 처음으로 진실한 자신의 모습으로 살아가기 시작했다. 황혼의 나이에 이른 세 사람은 각자의 방식으로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다. 사랑과 배신, 복수와 용서를 거쳐 마침내 진정한 평화를 찾은 것이다.